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 들어와서 다항식을 나눗셈을 할 수 있는데, 다항식 봅시다. 어떤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직접 나누기라는 방법을 쓸 수 있죠. 직접 나누기를 하면 뭐가 좋으냐? 목도 구할 수 있고 뭐도 구할 수 있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직접 나누기는 게다가 꼭 1차식일 뿐만 아니라 얘가 2차식이든 뭐 3차식이든 이런 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만능이에요. 만능.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고 나누는 게 1차식이라는 걸로 제한받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었죠. 조립제법은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데 단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에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나 몫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이제 관심이 없고 나머지 구하는 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면 직접 나누기 해서 나머지 구할 수 있죠. 조립제법 써서 나머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고 넘어온 게 있어요. 봐요. 이 식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 왜 R이라고 썼냐 하면 RX는 1차식 이상이라는 거고 1차식으로 나누니까 상수항 이하, 상수항 이하라는 얘기는 숫자이거나 0이거나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얘가 나눗셈의 관계식인데 얘는 다른 말로 어떤 식이죠? 얘는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하고 싶어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x에 2. 우리가 얘를 fx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f2 뭐 2의 세제곱 8 빼기 8 더하기 2 빼기 3 얘를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1이 뭐와 일치하게 되죠? r과 일치하게 되죠. 얘를 이제 거꾸로 얘기한다면, 자, 앞으로 나머지 r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f2야.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언제 쓰냐? 왜 쓰냐? 왜 나머지 정리를 왜 쓰지? 나머지를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치대법을 써서. 왜 수치대법을 쓰지? 이 나눗셈이라는 관계식에서 나온 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눗셈의 관계식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직접 나누기도 안 해도 돼. 조립제법도 안 써도 돼. 뭐야? 숫자만 집어넣고 계산해서 합쳤어. 그게 나머지라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머지 구하는데 직접 나누기도 안 했어. 조립제법도 안 했어. 그냥 나는 주어져 있는 어떤 식에다가 이 x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면 알파를 집어넣고 계산했어. 그랬더니 이게 나머지가 되네. 그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라고 하면 우리가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쓰죠. 얘는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알파, f알파를 대입해 주면 r이 되더라. 자, 거꾸로 f알파가 나머지야. 그런데 이제 거꾸로 나머지 구하고 싶니? 그러면 f알파야.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 다항식 fx를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알파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1차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여기가 ax 플러스 b, 예를 들어서 2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기를 0을 만들어주는 값이니까 x는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다항식을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a분의 b다. 나머지 정리가 뭐? 나머지는 이거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